업종 테마 서바이벌입니다. 모이스탁의 홍은주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유망 업종들 언급해 주신 것들 점검 먼저 하고 가보도록 하죠. 네. 일단 광동제약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가 탄력도가 좋았던 것 같은데. 예. 네. 광동제약이 일단 매출 구조가 매우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것이 제 이제 기본 종목을 고르는데 선정된 이유였는데 저번 주에 뉴스플로우를 보니까 페트병에 대한 발암물질 이야기가 한 2, 3일 전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이라면은 햇빛에 노출됐을 때 온도 변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플라스틱에는 뜨거운 물을 넣었을 때 굉장히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온에 놨을 때 또는 많은 슈퍼들이 햇빛에 노출돼서 그냥 생수통을 밖에다 놓는데 그런 것만 유의하면 괜찮은데 일단 약간 그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수급에 요인해서 안 좋은 모습으로 좀 비춰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림목이 온다면 추가로 포트를 일정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발암 물질에 대한 페트병 이야기만 빼고는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미국에 지금 이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던데요. 어제 보니까 토크쇼 생방송 진행자가 독감 백신을 방송 중에 맞더군요. 예. 네. 근데 이 제약 관련주들이 그래서 오늘 또 주목을 받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선정해 주신 유망 업종들은 어떤 쪽입니까? 일단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차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차바이오요? 네네. 차바이오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몇 년째 줄기세포에 대한 이야기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기세포를 우리 인간의 어떤 무병장수의 키워드로 삼는다면 얼마만큼 무병장수를 할 수 있기에 이 어떤 줄기세포가 계속해서 이렇게 황우석 사태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의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줄기세포 중에서도 배아줄기, 성체줄기세포가 논란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배아줄기 세포를 임상을 허가를 했고 연이어서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이거를 허락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거의 상위의 선진국 수준에 있는 줄기세포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차바이오엔이 수혜가 되지 않을까. 또는 어떤 파미셀이나 메디포스트는 성체줄기 쪽에 어떤 강자가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 중에서도 성체 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차바이오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자, 이 산업이 발전할수록 희귀한 질병들도 많이 나오고 드문드문 앞서 미국의 독감 이야기들이 했습니다만 과거에 사스 그렇죠. 예. 신종플루. 예. 저희 집사람도 신종플루에 걸려갖고 고생을 한번 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일간에서는 이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음모론적인 그렇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 생명공학 줄기세포 쪽도 역시 치료 측면에서는 상당히 박차를 좀 가할 시기가 이제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산출물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 네. 자, 오늘 차바이오엔이군요. 정확한 네. 사명은 차바이오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차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화면이 몇 가지 있는데 차바이오엔이 많은 부분들이 차병원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차바이오엔으로서 어떤 차병원을 물론 계열사로 종속 법인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 차바이오엔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어떤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세포 치료제, 병원 운영, 그다음에 바이오, 광학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차바이오엔이 디오스텍이라는 어떤 우회 등록을 해서 광학 렌즈 쪽에 그래서 이 어떤 전체 매출 구조에서 바이오를 붙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고 제가 오른쪽에 병원 운영이라는 것을 빨간색으로 칠했는데 2012년 하반기에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영리병원이 아마 시작이 되지 않았나. 영리병원이 하게 되면 운영하는 경영 측면에서 또 이 어떤 수혜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쭉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동그랗게 빨갛게 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사업 구조의 매출 구조를 우리가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화면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종속법인을 해서 차바이오엔, 디오스텍, 그다음에 차바이오엔 이 광학 부분과 바이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광학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카메라 렌즈 쪽에 매출이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다면 최근에 스마트폰의 놀라운 성장력 거의 글로벌 시장에서 10억대 정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미
애플을 제치고 1위를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래서 광학 부분에서 매출 성장이 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천식 치료제가 과거에 그 다국적 기업이랑 이 혀 밑으로 필름형으로 해서 2012년부터 최근에 이제 그 바이오 회사들이 필름형으로 해피드러그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식 치료제의 시장이 거의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단독으로 2013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회사에서 이야기한 만큼 천식에 대한 어떤 시장의 우호적인 어떤 제품 분단에서 경쟁성이 있다면 또 매출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최근에 또 이렇게 그 어떤 줄기세포에서 이 성장성이 보이는데 줄기세포가 그러면 국내에서는 어떤 기술이 접목이 되느냐라고 제가 좀 살펴봤더니 실명치료제에서 우리나라는 좀 강하게 경쟁성 우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카르트라는 병은 그 어떤 그 시선에서 약간 까맣게 점으로 땡 하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병이라고 하고요. 노인성 항반 변성에서도 세포 치료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2012년부터 상품화가 된다면 굉장히 그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그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상업화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BT라고 하지 않습니까? IT의 기술력과 플러스 BT라고 한다면, 중국이나 인도, 어떤 그, 인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곳에 어떤 제가 저번에 광동제약 말씀을 드렸죠. 신흥국가에서, 의료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떤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뭔가, 줄기세포를 임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임상하는데 이 어떤 그 임상센터가 차바이오엔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유일하다고 하니까 어떤 특정 분야에서 그렇겠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어떤 그 캐파가 있어야 임상도 하고 자본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야 계속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학 부분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우월적의 임상이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그 줄기세포 회사에서는 또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도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 한쪽 면만 보지 않고 양쪽 면이 있는데 그 양쪽 면이 다 완성의 단계로 간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 뒷면에는 자금이 일단 지지를 해야 되는데 광학제품군단에서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면 네. 이 회사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매출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2012년 3분기 매출이 광학 부분에서 한 850억 정도, 2011년을 계산을 했지만 850억 정도 나오는데 아마 4분기에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어제는 그 일본에서 그 어떤 줄기세포 허가가 때문에 그런 것 같고 4분기 실적이 나온다면 아마도 더 안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광학 부분, 바이오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리병원의 LA에 할리우드에서 영리병원을 하고 있는데 연결로 제가 매출 구조를 좀 보니까 이 회사가 매출 구조가 이미 3분기에 3천억대. 그래서 흑자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 회사는 거의 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는 뚜렷하게 2012년 3분기 매출 구조를 보니까 한 3% 이상 영업이익률이 연결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매출 구조도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키워드를 우리가 쭉 살펴봐야 되는데 줄기세포에서 강점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학 부분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2011년에 비해서 2012년 4분기까지 온기로 봤을 때 3% 이상, 1.79%에서 3% 이상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면 보통 영업이익률이 배가 뜬다면 주가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로 우리가 본다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영리병원의 가장 큰 수혜는 뭐니 해도 경험이 있는 차바이오가 아닌가. 다만 오늘 뭐 급등한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 지금 1,350원입니다. 오늘 차트가 너무 가파르게 서 있기 때문에 음봉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 1,200원 정도 직전 고점에서 1,350원에 가왔었기 때문에 1,200원 정도에서 우리가 편입을 일정 부분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좋은 종목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하는 것보다
일정 비율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좀 맞다고 확신이 스스로 느꼈을 때 편입을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수급 측면에서 본다면 BW가 한 240억 정도 워런트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과거에 한 2년 전에 15,000원 갔을 때 일부 행사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중기적 관점에서 15,000원을 또 한 번 요 올해 2013년에 새로운 그 천식 치료제와 더불어서 어떤 그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해서 15,000 정도를 제시해드리고 손절 매가는 10% 정도 할인된 한 9,200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차바이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디 중간에 한번 끊고 가실 줄 알았는데 계속 한 달이면 또 다 갔어요. 그죠? 네. 네. 바이오와 광학. 사실 연관성이 없는 걸 하게 되면은 좀 황당하죠. 뭐 그런데 연관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들여다 봐야지 뭔가 이제 개발을 할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우회 등록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이제 많은 기업들을 공부를 해보면 로엔케이라는 것도 뭐 주스를 생뚱맞게 스마트 그리드를 하는데 주스를 한대요. 네. 근데 돈이 되는 것을 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돈을 버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데 탄탄하다면 우리는 그 회사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사업의 꿈은 돈이 없어서 우리가 좀 부정적인 측면이 강화되는 거지 자금의 역할, 캐시카우 역할을 충분히 해준다면 우리는 그 회사를 성장성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광학 부분에서는 과거에 우회 등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우회 등록했던 부분에서 돈을 많이 벌더라. 역시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뭐 돈이 되면 다 한다는 건 뭐 기업의 비즈니스 논리이긴 합니다만 뭐 그걸 잘 해야죠. 그죠? 예, 네네. 사람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게끔. 자, 오늘 차바이오N에 대해서 뭐 바이오와 광학을 잘 접목시켜서 광학 쪽에 매출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하니 유심 있게 지켜봅니다. 네. 업종 테마 서바이벌 모이스탁의 홍은주 대표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